예, 박정현 판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늦가을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 반가운 분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던 겁니까? 잘 지냈어요. 살이 좀 빠졌습니다. 많이 아, 빠지셨다. 그렇네. 건강을 위해서. 턱이 가림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충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 재판 영상을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날은 이제 그 국군의 날 그 행사 마친 군 수뇌부들이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그 관저에 저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억에 술을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예, 자 곽종근 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제 재판관의 질의응답 과정인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뭔가 긍정의 답변을 빨리 하라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고. 제 성대모사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했어, 똑같은데요? 비슷했어. 네.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네. 그 질문이 좀 기분이 나빴는지 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술 엄청 많이 돌고 너 기억 똑바로 하는 거 맞냐라고 위압적으로 소맥. 몰아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명징하게 기억한다. 이 앞뒤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그 술자리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예, 대해서도.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실소까지 하면서 똑바로 얘기해라. 내가 무슨 시국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차마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이 한동훈 잡아와서 내가 총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예. 이거는 지어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굳이 예.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그 면전에서 지어냈다라고 그렇죠. 법원이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위가 있어요. 몰아세우고 거짓말잡이로 이 코너로 몰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당신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변호인단은 오히려 왜 안 했던 얘기를 지금 와서 해? 일관성이 없네? 아니요. 일관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더 없습니다. 인원을 끌어내란 말을 하지 않았다. 인원 그 직후부터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예. 이거는 완전히 재판에 본인이 등판함으로써 재판 자체를 꼬이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배 소장님은? 저는 뭐 이제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도 안 되지만 음주 국정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음주 국정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평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평가했었겠지만 탄핵 국면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건 데이터를 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한국갤럽이 시사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가구 유선 전화 및 휴대전화 RDD를 병행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봤거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몇 %로 나온지 아십니까? 2.5%예요. 이야. 2.5. 저는 이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이 군 장성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시점이 국가적으로는 경제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아무리 이 친목이든 뭐든 음주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음주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시시비비는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거 정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점입
가경의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보수 정부 하에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특수전사령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군 장군들 같이 모아서 지금 10월 1일 국군의 날 밤에 이렇게 폭탄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거기에 발언도 웃기지만 그 상황도 웃긴데 이 변호사님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국군의 날입니다. 네. 그날 장성들 모아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폭탄주 돌렸다고 얘기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일단 먼저 충격적이고 예. 그리고 한 말이 당시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 저 말의 신빙성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 말이 예.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예. 한동훈 대표나 이제 기타 정치인들을 데리고 오면 총으로 쏴서 직접 죽이겠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술김이라고 해도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들어도 너무 경악스러운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변호인단이 예. 제대로 된 변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는 게 예. 곽종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는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보통 이렇게 상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예. 재판부가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지위상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것저것 신문을 할 경우에 증인으로서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제대로 답변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신빙성을 높게 쳐줘요.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곽종훈 전 사령관이 하는 말들이 이제까지 참았는데 얘기해야겠군요 하는 말들이 아하.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빙성 높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굳이 등판시켜서 저렇게 강하게 증인을 압박하도록 한 게 변호인단으로서는 굉장한 실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 또 증언의 신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차가 왜 이렇게 자꾸 바뀌냐? 사실 이제 매우 의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걸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진작에 얘기할 것 같으면 검찰에서 이런 주요 사실관계를 얘기하지 않았겠냐?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라고 하는데요. 예. 만약에 어떤 A라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르고 이게 변색되고 왜곡됐다면 이 말이 맞겠지만요. 이 부분은 처음 나온 말이고 처음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앞에 생략된 거죠. 내가 이 말 차마 안 했지만 이 말까지 하게 됐다라고 그 경위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또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몰아세우면 별난 전략이 이 정도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못 내놓고 있구나. 이거 변론에 좀 자신감이 없구나라고 역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예, 배 수장님은?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일까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는 뭐냐면 비중을 한번 보자고요. 곽종건 전 사령관은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는 예. 일개 한 명의 군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가지는 한 사람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비중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은 훨씬 비중이 높죠. 예. 그런 대통령과 어떻게 군인 한 사람하고 장군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황에 소맥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여기서 이미 어떤 신뢰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 세 번째는 이런 부분이죠. 관성이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역할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최애 한동훈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 발언의 관성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워낙 윤한 갈등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 국면에서도 나왔던 그 정언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것이 이제 사실 여부는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조, 그다음에 사살 그런 것이 거론되기도 했던 것은 또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더군다나 소맥을 마셨고 그렇다면 그런 발언을 욱하는 마음에 했을 수도 있겠다는 관성이 작동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싫어하긴 정말 싫어했구나라는 걸 다 입증이 된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SNS 입장을 내는데 유 변호사님 혹시 한 전 대표 심경 또 그 외에도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 이제 그 표현 자체를 굉장히 절제해서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예. 메시지 자체도 참담하고 비통하다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부연 설명이 없었는데 예.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랑 이제 그 당 차원에서 진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인 재판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야 할 일 가지고 또 다시 둘쳐내서 뭘 하기는 적절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대표가 되기 위한 전당대회에 나올 때부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뭐 의료 대란 사태 해결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정리 문제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었는데 사실 대통령은 이제 만약에 정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런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고 참담한 느낌이었겠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특검은 이제 증거인멸과 또 그 중대성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여태까지 뭐랄까 이제 굉장히 예민한 수사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도 좀 굉장히 좀 늦은 맞습니다. 측면에 있던 것 같은데 특검에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정황 증거가 좀 확보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서에 일단 정확하게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의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로 이게 단순히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예. 이 혐의를 다지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요. 예.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홍철호 정무수석이랑도 통화를 해요. 그 뒤에 한덕수랑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화를 해요. 대통령실의 아주 핵심 개헌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은 사람들과 연이어서 통화를 했던 부분이 있고 개헌 나흘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거기서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만 10월 9일 국군의 날에도 벌써 뭐 잡아들여서 마음으로는 뭐 이미, 이런 얘기를 예. 계속했고 그건 신원식 전 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예. 헌재 나가서도. 그랬을 때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진실을 이야기할 것인가의 물음표는 사라져 있지 않고 다만 정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말 표결 방해 행위에 이른다고 객관적인 행동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공방이 그 영장 실질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은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조도 아니에요. 네. 중요 임무 종사라 본 건데.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그 혐의가 굉장히 중대한 혐의입니다. 내란 예. 수개에 버금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고 사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혐의로 사람을 구속하려면 예. 혐의 입증이 상당히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수개로 지금 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의사 연락이 있어야 되고요. 공모가 예.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계엄이 내란이다, 그 위법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실제로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충분히 입증됐는지 지금 나오는 기사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예. 물론 이제 그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떻게 논박이 이루어질지는 봐봐야 알겠지만 예. 지금 현재 특검발 기사, 그러니까 특검을 취재를 통해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입증돼야 되거든요. 충분히 입증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특검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래도 만약에 영장이 청구되면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배 수장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당 해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또는 내란 세력으로 더 이제 인식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상당히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비난과 비판의 대상과 그 다음에 내란의 공모와 비호와 또 기획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과연 같은 개념으로 갈 것이냐 차별화될 것이냐 저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추경호 의원이 당사, 국회, 당사, 국회 이렇게 이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대로 우리가 최혜병 특검에서도 다수가 구속영장은 기각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재판부에서 발부를 하려면 그래 이 사람 공모했어, 비호했어, 기획했어.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유지아 변호사. 예, 저 잠깐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당시 작년 12월 3일 날 그 의원들을 총 지휘해야 할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계가 원내대표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심지어 구속까지 당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별개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정치적 어떤 윤리적 그런 책임을 묻는 것과 이렇게 심각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예. 법원도 달리 판단할 겁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 아마 이게 수사 과정 중이니까 정보의 접근이 좀 제한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얘기는 정치권 안팎에서 된 거. 왜냐하면 왜 시간을 끌었느냐. 그때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관련해서 국회 구성원들, 보좌진들 각 그 어떤 통화를 했는지 문자가 있으면 있는지 텔레그램 방 등 이거 뭐 폭파됐다는 얘기도 있고 예. 뭐 이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혐의에 근접하는 게 있을 거란 저는 생각이 들고 특검이 그게 뭔지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 그리고 지금 뭐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포고령에 대해서 나는 불법성 인식이 없었다. 왜냐하면 유재하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거 불법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력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좀 의문이에요. 그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고령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단체방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거 불법이라고 바로 얘기했었어요. 예. 직격을 했었고 예. 여기 의사들을 처단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해명을 과연 이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예, 뭐 국회 출입도 가능해서 무력화를 인식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자 일단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분도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어떤 마음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저를 권총으로 이렇게 쏜다고요? 황양 이렇게 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작년 국군의날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정말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님, 예. 이런 총 얘기는요, 총알 배송, 새벽 배송 외에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입니다. 예, 어제 또 토론의 여운이 많이 남아 있으시군요. 오늘은 장현님 안 계시네요. 예, 대신 장 변호사가 있습니다. 반가운 분이죠. 예. 반갑습니다. 자 주제 바꿔보면, 자 오늘 또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잠깐 나와주실까요? 예, 전화가 왔네요. 예, 예, 우리 진피 형님, 예, 황남빵 맛있었죠? 아 진핑 형님, 시진핑 형님, 나 진표로 예. 들었어. 예. 진핑. 아이 말씀이 없으시네. 혹시 그 핸드폰에 그 백도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뭐 세시입니다. 예, 예, 제가 뭐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 여운까지 갈아 넣어서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그 딱 국회에 들어가서 굉장히 좀 허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국민의힘 없어서 좀 연설할 기운이 없으셨나 봐요. 예, 뭐 그래도 저는 외롭지만 예. 예, 고독하게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뭐 앵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구독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좋은 만남 가지신 분, 선물도 큰 걸 받아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자 이번 바로 만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잠깐 나와주실까요? Hello, I'm Donald J. Trump. 요즘 햄버거 먹어 오, 햄버거. 맛이 납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았습니다. 왕관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수제 제작이에요. I love 1억 3천만 원. 그렇습니다. 예. 배 소장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까? No. No, thank you. 내가 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버거킹. 아무튼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예. 제명 언제든지 call me baby 전화하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베이비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프레지던트라고 해주세요. 심합니까? 예. 프레젠드리 예, 사랑합니다. 예. Great reader.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성대모사 직관한 느낌. 특히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 예. 성대모사 정말 인상 깊었고 예. 특히 베이비가 특히 귀에 꽂혔어요. 영어 제와 어디 있다 이제 왔습니까? 앞으로 함께 아니, 이번에 미디어 투게더 한미동맹 한미 정상회담 선물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뭐예요? 이상민. 황남빵 내놔 황남빵 내도 먹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황남빵, 예, 버거도 드릴게요. 치즈버거. 자, 에이펙을 이제 무사히 마치고 오늘 국회 시정연설까지 했는데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배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정연설에
핵심 요인들이 들어가죠. 일단은 에이펙 성과 설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8.1% 늘어나서 이제 728조 원인데 핵심은 AI입니다. 오죽에 쓰면 에이펙이 아니라 AI팩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우리 깐부 아이가. 그래서 뭐 깐부 특정 상표 이야기하면 안 돼. 하여튼 네네. 근데 지금 AI 고속도로.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AI 고속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R&D 예산이 전폭적으로 늘어났고, 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 지역화폐 예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저는 이 내년도에 대통령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다면 마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 좀 정체돼 있거든요. 예. 얻으려면은 저는 이렇게 거부할 게 아니라 스마트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AI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경청을 하고 그리고 또 항의할 게 있으면 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을 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여기는 대안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728조 원이 아니라 우리는 728조 원이 아니라 699조 원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충분히 그것을 상쇄할 만한 정도의 대안 예산이라든지 예. 저는 이걸 조금 꺼내 놓는 게 국민의힘에 더 AI 대응이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보이콧할 게 아니라 연설 들으면서 할 말 했어야 됐다라는 건데. 자,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이제 보이콧한 거잖아요. 예. 유지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항의는 항의대로 하고 예. 우리 배종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의는 항의대로 하고 또 시정 연설에 협조하고 제1야당으로서 이렇게 또 참여할 것은 또 참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저희가 보기에는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처럼 수사를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엄밀히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시정연설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 좀 답답했다 이런 말씀드린 거죠. 장미 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선을 넘는 느낌이랄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00번 양보해서 뭐 문제 의식을 그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증거에 대해서 드러낼 수는 있다고 하는데 예.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꺼져라 이렇게 앞에 아. 다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예, 거예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범죄자다 이렇게 소리치고 악수를 청하자고 하니까 악수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게 그 에이펙은 여야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제1야당입니다. 예. 대안을 내야 되고 국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국정을 백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수권 정당이에요. 예. 근데 지금 너무 이 뭐랄까요? 추경호 원내대표 사안에 매몰되는 게 국민의힘에 전 도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리해야 돼요. 만약에 처벌이 있다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 일원들이.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 이거 손절이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상으로 볼 때도 이게 또 이 개최지가 경북 경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걸 막 터집 잡으면은 또 TK 정서하고도 또 배치가 될 수 있는 거. 예. 이른바 항남빵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먹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핵 추진 잠수함도 상당히 성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예. 때문에 이건 또 조선업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AI가 이번에 완전 젠슨항으로 잭팟이 터졌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야당 입장에서도 젠슨항을 거부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좀 수용을 하면서 2030이 워낙 지지를 많이 하니까 지금 뭐 그 자리 자체를 아예 이 앉았던 자리가 총수 세트 메뉴가 지금 개발됐다 그러거든요. 아. 그 정도라면 저는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좀 비판의 이 대상은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철호 경북도지사라든지 준하경 경주시장이라든지 이분들은 다 이제 국민의힘 출신 네. 지자체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공로도 인정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맞습니다. 부분까지 지금 인정받을 기회까지 놓친 게 아니었나 네.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 만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잠깐 나와주실까요? 예, 문하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 하하, 11월부터 예. 우리 유튜브 시작하고 유튜브 그 계획이 사진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굉장히 뭐랄까 아날로그스러운데 이게 그래도 이거 클래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민이 저기 어디가 있어? 벌써 촬영 가야지 지금 어디 간 거야? 저 문재인이 추천하는 책
이런 예. 것들을 홍보할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예. 이따 뭐 장사의 신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도 컨설팅 부탁드려요. 아, 책방 컨설팅을 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야 되겠네. 예. 그러면 유튜브 잘 되면 다시 춤할까요? 잊혀지고 싶으시다는 잊혀지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모양인데. 네, SNS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유튜버입니다. 예. 알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평산 책방.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